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문화도시 시민공휴일 진행을 맡은 문화도시 추진단의 조광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문화도시 시민공휴일은 원래 오픈아이로 진행해서 문화도시 추진단에 소속된 많은 시민 참여자분들, 그리고 문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문화도시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문화도시는 말 그 자체로 이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충만한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문화도시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론적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는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일컫기도 하는데요. 먼저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되면 예비문화도시로서 1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약 5년간 200여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울산은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서 예비문화도시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다음 주 최종 발표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럴듯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민공휴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문화도시 추진단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5개국군 행정,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통하여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이 많이 궁금하시죠? 먼저 짧은 영상 시청을 통해서 문화도시 추진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살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계획에 문화예술 분과의 간사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문화도시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문화도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도시의 패러다임을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이 주어진 문화도시가 아니라 과정에서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화마을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시민들이랑 행정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우리 도시에 대해서 같이 상상해보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였는지도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도시를 만들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도시 추진단의 청년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울산의 청년활동가 김양원이라고 합니다. 청년분과 간사를 맡으면서 좀 되게 많은 청년분들을 봤는데, 문화도시 안에서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잠재력을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렇게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문화도시 추진단 임시간사를 맡고 있는 청년분과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청년분과에서는 청년이 일단은 문화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것이 단지 문화가 아니더라도 문화의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만이 아니라 창업도 문화가 될 수 있고 일자리도 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없이 많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결과물을 얻어내고 울산 청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와 마을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코라고 합니다. 문화도시 울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물질적 혜택을 받던 도시인데 이제 그것이 채워지면은 다음 욕망은 문화적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문화의 볼모지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많이 억눌려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울산이 문화도시의 방향들을 또 그 판들을 제대로 짜줄 수 있다 하면은 그런 잠재되었던 그런 열망과 욕구들이 분출되어서 엄청난 또 힘으로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이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울산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17만 명이고 이 인원이 울산 인구의 한 15%쯤 해당이 됩니다. 이 60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신중년 세대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문화도시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도시 추진단은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울산 시민분들 중에 나도 저기 참여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희 문화도시 추진단 그리고 시민 분과 라운드 테이블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를 포함하여 출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도시 사례 공유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타 문화도시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강원도 원주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원주 창의문화도시센터의 김선혜 사무국장께서 사례 공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0분간의 사례 공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지만 유튜브로 시청 중인 분들께서도 많은 질문 올려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선혜 사무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발제를 하기 전에 울산 시민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울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한번 들을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산업도시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나 스스로 하고 싶다.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의 역할과 잠재력으로 도시의 변화를 바란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등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 안에서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울산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주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원주 시민들하고 문화도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표인데요. 오늘은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항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원주는 왜 문화도시 사업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이런 문화도시 사업이 무슨 소용일까? 이런 화두들을 좀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울산 시민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지
원주와 이제 울산의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정말 많은 도시들이 정말 문화 도시가 왜 되고자 하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알아가야 할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주의 비전이에요. 되게 어렵죠. 이제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원주라는 비전을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시민들하고 같이 잡았는데요. 왜 이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는 어떤 도시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원주 시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되게 다른 광경이죠. 울산이 산업도시라고 하면 원주는 군사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군대 가셨던 분들 원주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강원도 어디 뭐 양구라든지 가실 때 원주역을 아마 정말 많이 거쳐 가셨을 거예요. 원주는 6.25 전쟁 때 정말 말 그대로 폐허가 된 도시였고요.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로 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4년 동안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원주에서는 변화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였습니다. 예, 인구도 한번 볼까요? 좀 딱딱하긴 하지만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서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원주는 계속 인구는 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원주 시민들과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출산율하고 사망률을 봤을 때 원주 인구는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늘어나냐면 한 해에 3, 4만 명씩 정도 계속 인구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원주는 1년차 사업 때, 1년차로 이제 원주가 낯선 이제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구 비율로 보면 새롭게 많이 들어와요. 40대, 50대. 아마 울산도 예전에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이때가 아마 경제 인구일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주에 살지 않았던 분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원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문화도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분들의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주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원주는 굉장히 많이 정책적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러한 확장적인 도시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 밀도도 굉장히 변화했어요. 예전에 원주는 요 정도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확장되면서 도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고요. 부동산 요즘 난리 났잖아요.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공시지가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이게 기업 도시라는 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주가 키워드로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목표로 했던 거는 뭐냐면 원주 다음을 한번 찾아가 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지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해지는데 굳이 지역 정체성을 찾고 이 지역 다음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그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한꺼번에 들어온 도시가 유일하게 원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주 스타일을 찾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시민들하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굉장히 증대하고 변화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정주 인프라가 군사 도시에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화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울산도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을 건데요. 이렇게 원주도 이주를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기도 했지만 나는 그냥 원주에 계속 살고 있는데 도시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갈망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변도시 속에서 문화의 역할과 방향 무엇일까? 이런 문화적으로 사회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을 이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 본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관점에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개별적으로 이제 한 분씩 이제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도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잖아요. 이제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이곳에 6 곳이 있는데 탈원주하고 서울에 취직하는 것이 이 청년들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 안에서 사실 지역에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지역에서 지역하고 싶다는 방향성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는 특징적으로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 그림책이 시민들의 이제 정주 여건을 바꾸어주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의 판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사를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이들에게 이제 도시가 환대하고 원주에서 잘 정착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공진화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이 좀 많긴 하지만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어떤 진로 고민이라든지 이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문화도시를 만나면서 내 삶에 대한 진로와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이런 청년들과의 이런 연대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청소년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 또 뭐 정책적으로 이제 청년 활동가들은 어떻게 또 잘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구를 이제 당사자 연구 형태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가 도시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뭐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수립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의 과정 자체도 원주를 알아가고 원주를 알리는 과정, 그리고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사업들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아까 이제 어떤 시민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도시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도시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위해서 논의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이제 활동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이런 시민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있습니다. 36만 5천 명의 시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변화가 필요하신지,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지,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만날 준비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예, 원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더 이제 잘 살기 위한 방향성에서 이제 문화도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삶의 전환을 이룬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울산에서도 원주에서도 이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원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 테이블을 통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화도시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지역의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 카톨릭 센터에 가서 이런 것들을 했어.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보편화되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주에는 장희순 선생이 계시고 카톨릭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른들이 지역을 지켜내고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희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명사상이 태동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이게 어린 시절을 원주에서 보낸 그 원주 시민들의 공통된 기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역 정체성을 발견하고 같은 공동의 삶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현타를 맞아요. 요즘 말로. 저는 창원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울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창원이 울산보다 굉장히 앞서는 게 있죠. 유흥시설과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도 더 많이 살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산업화 시대를 오롯하게 겪은 도시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긴 했지만 도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마을이 어느 날 도시 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택지구로 구획된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이제 16차선 도로를 지나서 이제 통학을 하거나, 지나서 생각해보면 문화적 경험이 없었고,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그대로 겪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세대가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시의 문제, 도시의 이런 환경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이거를 원주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제 어떻게 내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치 때문에 사실 그 우산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고, 정말 그 전환에 대한 괜찮은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적인 전환, 삶의 전환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산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창원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물론 이제 많은 도시들이 그럴 것 같아요. 도시의 속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도시가 잠시 멈추고 나의 시선이 지금 오롯이 한 곳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으로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 어떨지. 그리고 산업화 과정은 세대별로 각각 다른 경험치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런 혜택들을 이제 후세대들이 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울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상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살아왔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좋은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제 이런 산업사회에서 다져진 이런 수많은 근육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울산 보고서에 이제 봤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잼 도시를 좀 전환시킬 근육은 어떻게 좀 발견될 수 있을까? 이제 아까 어떤 시민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야기가 되고 잘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문화도시 울산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원주. 화면 지금 전환이 좀 고르지 못해서 줌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 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방 연결이 되는 대로 네, 다시 원주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저희가 김선혜 사무국장님이랑 잠시 후에 발표가 끝나면 아마 저희가 사례 공유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이 질의응답 시간에 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연결이 되는 대로 네, 김선혜 사무국장님의 사례 발표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시민공휴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희 문화도시 추진단은 이제 한 10분 정도의 간사분들 포함해서 5개 분과에 총 한 60명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처음으로 그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모여서 어떤 콜로키움이랄지 아니면 포럼이랄지 이런 형태로 좀 문화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을 마련했는데, 사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 울산은 더욱 심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오늘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시청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뭔가 토의하고 토론한다는 입장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댓글로 질의응답 그리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김선혜 사무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원주 창의문화도시는 제 1차 법정도시로서 지금 원주가 문화도시 중에 네, 가장 잘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울산이랑 원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시민 거버넌스라든지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궁금한 점이 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화면을 전환을 해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또 이어서는 김선혜 사무국장님과 이어서는 문화도시 추진단을 포함해서 저희 울산 시민분들과 함께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짧게 네,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또 질의응답, 대담 형태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시간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간인 만큼 네, 함께 계속 끝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연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화면 전환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김선혜 사무국장님과 원주 문화도시 사례 공유 진행 중에 이 줌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 화면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어서 저희가 또 아까 발표했던 것까지 좀 이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설정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영상 시청을 아까 했던 영상 시청을 다시 한번 좀 할까 합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살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계획에 문화예술 분과의 간사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문화도시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문화도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도시의 패러다임을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이 주어진 문화도시가 아니라 과정에서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와 마을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시민들이랑 행정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우리 도시에 대해서 같이 상상해보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였는지도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도시를 만들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도시 추진단의 청년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울산의 청년활동가 김양훈이라고 합니다. 청년분과 간사를 맡으면서 좀 되게 많은 청년분들을 봤는데 문화도시 안에서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잠재력을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그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렇게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문화도시 추진단 임시간사를 맡고 있는 청년분과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청년분과에서는 청년이 일단은 문화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것이 단지 문화가 아니더라도 문화의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만이 아니라 창업도 문화가 될 수 있고 일자리도 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없이 많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결과물을 얻어내고 울산 청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와 마을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코라고 합니다. 문화도시 울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물질적 혜택을 받던 도시인데 그것이 채워지면은 다음 욕망은 문화적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문화의 볼모지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많이 억눌려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울산이 문화도시의 방향들을 또 그 판들을 제대로 짜줄 수 있다 하면은 그런 잠재되었던 그런 열망과 욕구들이 분출되어서 엄청난 또 힘으로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이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울산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17만 명이고 이 인원이 울산 인구의 한 15%쯤 해당이 됩니다. 이 60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신중년 세대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문화도시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영상 시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김설혜 선생님께서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다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원주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저는 원주든 울산이든 그 어떤 도시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르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분들은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는 과정,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변수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 앞에 있는 다른 분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내서 우리 도시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굉장히 이제 지지난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힘든 점들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시민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적인 욕망, 이제 새로운 욕망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꾸준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 또 다른 삶으로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은 마치고요. 예, 질문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궁금한 질문은 이 원주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예비도시 선정이 될 때 하나로 되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한 시민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드디어 원주가 문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뭐 어떤 구체적인 뭐 방향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원주도 문화불모지라고 불리우고 있었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문화적 관심이 생기고 이런 문화적 활동들이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이제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주에는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도 문화기획자가 많지만 원주는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시민적 에너지 그리고 문화기획자들의 에너지 그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들에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원주는 좀 유리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계자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지지대 프로젝트라고 청년 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제 그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좀 주축이 된 이제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그 결과 이 청년 활동과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오늘 사실 공유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제 함께 동력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원주에 있는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게 좀 보여졌고요. 이것은 이제 사람을 키우고 어떤 활동을 하게 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단체, 이제 특정 사업이 아니라 온 도시가 함께 모여서 이들에 대한 이제 미래 세대죠. 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그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는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예비 문화도시 과정이 원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잘 진행되고 있던 뭐 사례 같은 경우들, 뭐 프로그램도 좋고 아니면 거버넌스 활동에서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든지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원주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기록이었습니다. 시민 한 10만 명 정도 만났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났는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산만큼 쌓인 보고서를 들춰내면서 이 중에 언어들을 이제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언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췌하고 시민들의 이제 욕구를 이제 끄집어내고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때 사실 그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라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런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바텀업,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 등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이제 사업화시키고 전략화시키고 한번 이제 구조를 짜보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갔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이제 허투루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도시 안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는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고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울산에서도 문화도시 추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참여 과정에 대한 그런 노고를 이제 서로 격려해주는 자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문화도시 선정 후에 이제 3년간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시간을 지속시킨 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예비도시 PT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민들이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사업들을 거쳤는데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원주에 있었구나.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울산 시민 한 분께서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울산 시민분께서 한 분 질문을 또 추가해 주셨는데요. 이 문화도시 사업 기간 동안에 이 원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활성화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과제가 있을까? 이런 또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성화가 사실 노하우가 아니고요. 저희의 과제입니다. 이거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도시 지정 과정은 그 공모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그 심사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시선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도시 지정 과정에서 실제로 원주 안에서 공유를 하고 활성화 시민들과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으쌰으쌰하는 과정들이 의외로 적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울산과 함께 과제로 같이 공동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시. 네, 울산 문화도시도 노하우가 생기면 원주에 꼭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이어갈 텐데요. 원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많이 하죠. 이 도시재생에 문화도시를 어떻게 결합했는지 궁금하다고 시민께서 또 한 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문화도시 사업에서 그 도시재생 뉴딜하고의 결합은 사실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3개 지역에서 지금 현재 뉴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 국토부 사업하고 문체부 사업은 상당히 결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의 사업들 그리고 서로의 판들에 대해 함께 학습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먼저 결합이 되면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먼저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프로젝트지만 마을 단위로 해서 좀 함께 좀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으로 좀 조금씩 이제 좀 진행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어떤 공간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은 단위 프로젝트로서 먼저 만나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논의그룹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분들은 없었는지, 그들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원주는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세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업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사업 같은 강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 활동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전업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욕구에 대한 그 수준과 넓이들은 굉장히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만이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프로젝트, 뭐 예술적 활동,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설계를 해야지만 이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뿐만 아니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다양한 사업 설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울산에는 원주의 우리 도시에는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파악부터 먼저 좀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울산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사실 울컥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도시에서 사는 우리의 경험치들이 이게 문화 도시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70년대, 80년대 산업 도시에서 이제 근로자로 살았던 그리고 근로자가 부모님 세대이고 그 자녀 세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이런 문화적 전환은 도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으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제 삶에 대한 전환을 이루었듯이 이제 이런 기회들이 이제 울산이든 이런 그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도시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도시가 움직여주는 이런 활동들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도시 울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혜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울산 시민분의 사례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사례 공유는요. 대한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표 유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울산 중구 성남동의 문화의 내에 있는 대한문화공간 품&페다고지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어떤 그 경험이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들이 실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그 깨달아왔던 어떤 성찰의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한다면 지금 막 울산에서 문화도시를 형성하고자 애쓰시는 여기 많은 활동가 분들께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하나의 상상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급히 준비했지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그 모토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꿈, 여러 생각의 나눔, 삶의 연대를 위한 대한문화공간 품&페다고지라는 다소 좀 낯설고 장황한 그런 이름인데요. 이 속에 저희들이 만들고자 했던 어떤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의 세상이 그렇게 살만하지 않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좀 더 살만할 수 있을까? 누구든 좀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그런 꿈을 끊임없이 같이 꾸자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여러 생각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안적인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전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르고 경험이 다를 것이다.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 의지를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 생각의 나눔. 그 다음에는 삶의 연대인데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 모토라든지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잘 모이기도 하지만 정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되는 이웃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일 텐데요. 그런 일상에서의 삶의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문제의식을 담아서 이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보다시피 대한문화공간 품&페다고지입니다. 이게 단체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좀 나름의 저희들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이 공간의 시작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그 장소를 계약을 하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 각각 60평의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전부 저희들이 직접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세금은 그 전에 각각 어떤 노동자 교육단체와 그리고 여성문화공간을 운영하던 저희 이제 이웃들 주체들이 그 공간들을 이제 통폐합해서 좀 같이 모여서 사는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전세금을 모았고요. 그래도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각자 품을 내었습니다. 그래도 또 모자랐기 때문에 연인 한 60명 정도가 계속해서 철거공사부터 시작해서 용접해서 객석을 만들고 뭐 이런 바닥공사 작업까지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지하 1층에 60평 규모의 극장, 소극장을 만들었고요. 이 극장 이름이 소극장 품입니다. 품을 팔다 할 때 그 노동의 의미를 담은 품과 서로 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것을 이중적으로 담아서 소극장 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세미나실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책마을 페다고지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저희들의 공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공사 직접 막 바꾸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의 개관 기념 공연을 하는 날 같이 공사를 하고 의지를 모았던 지역의 이웃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뭐 소극장이라서 객석은 70석이고요. 무대는 15평입니다. 그리고 각종 연극과 음악 공연, 영화 상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어 놨습니다. 2층에 바닥을 끌고 있는 저 부분은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도서로서는 아마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3,000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페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공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들 때에서 좀 더 계속해서 12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조금씩 문구가 수정되었던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자본의 논리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며 평화롭게 지속 가능한 지구를 같이 꿈꾸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12년 동안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압축되어 온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또 시대에 따라 또 변화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담기면 또다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 경쟁 중심의 시장 논리로 끌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상처받고 더 고립되고 더 위태로운 삶 속으로 내몰려가고 있다는 것에서 이 세상에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살기 위한 공존의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끼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착취와 그리고 폭력적인 이런 훼손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 또한 노동자들이고 또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 삶을 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 권력의 주체가 바뀐다고 그런 세상으로 당연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이고 시민이 나 자신의 삶부터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라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삶의 양식, 즉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과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언론까지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과 문화예술이라는 두 축을 확고하게 좀 그 축을 소통의 출구로 해서 풀어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예술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저희가 주로 생각했던 건 예술과 이런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향해서 소통의 출구를 삼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지역 분들이 같이 토론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토론을 하고 이런 영화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은 이제 인문학 강좌들을 아주 다양한 주제로 끊임없이 인문학 강좌를 열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품을 중심으로 예술 그리고 익천의 책마을 페다고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인문학의 어떤 소통을 계속해서 기획해 왔었고요. 자, 이게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예술 기획을 합니다. 공연 기획을 하죠. 연극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공연 기획과 그다음에 예술 교육을 합니다. 어떨 때는 연극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드럼을 배워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춤을 배워보기도 하고, 이런 예술 교육과 예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는 것에 우리가 착목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문학의 어떤 광장을 열어 나가면서 틈사이 학교라는 것과 다다 프로젝트라는 것이 저희 공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했던 대안교육의 한 지점인데요. 특히 다다 프로젝트는 청소년 예술 인문학교로서 개관했던 그 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11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를 했던 친구들은 지금 30살이 지금 넘어갔고요. 그래서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후원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다름을 키우다, 내 밖에 다양에 물들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혐오하지 않고 공존하자라고 하는 것을 겨울 방학 때마다 특히 17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고요. 틈사이학교는 중학생들을 좀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일상적인 시기에 했었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정세청세라고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이 또 1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이 극장에서 공연하고 뭐 이렇게 졸업식 하는 장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여성들의 여성의 가치, 젠더의 평등을 또 추구하면서 페미니즘 공부방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또 여성들의 어떤 활동과 사회적인 이런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연대 프로그램들을 저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또 이웃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사람도 바뀌고 그에 따라서 공간도 굉장히 많이 변화해 나갔습니다. 리모델링을 아주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요. 그게 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변화를 겪어 나갔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 공간에 지하에 소극장품이 운영되고 있고 2층 공간에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채식 평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라기보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노동자들은 노동자 교육단체인데요. 그 교육단체가 저희도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채식 평화 활동을 주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식 음식을 만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밥상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만드는 인문학과 채식 음식을 만들기가 연결되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실험적인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청소년 대상, 여성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교육공간에서 교육을 하고 또 저런 채식평화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평화밥상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채식이라는 가치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네 라고 하면서 서로가 몰랐던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다다 프로젝트 친구들도 프로그램 설계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노동은 굉장히 힘들고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동이 여기 있네? 그럼 노동은 뭐지? 라고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 되고 삶이 섞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단체가 아니라 공간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어떤 가치를 가지고 광장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책이 아니면 모를 그런 가치들을 생활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단체가 아니고 조직이 아닌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단체가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따로 있다가 활동을 하다가 서로 넌지시 보다가 그 다음에는 같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학교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가 제안을 해서 지역 전체에 제안을 해서 문화기획과 문화행동을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여러 그 힘든 노동자들과 그리고 저기 뭐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들과 이렇게 연대를 계속 조직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축제를 여는 과정입니다. 장날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성남동 문화의 거리 내에서 장을 펼쳤고요. 하나는 실내에서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보 농민 항쟁을 기념으로 해서 포럼도 하고 시장도 열고 연극 공연도 하는 이렇게 세트로 엮어서 하는 문화 기획들을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시, 도서관 그리고 자전거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제목을 가지고 마을 학교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예술과 인문학의 융합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가고자 지금 청소년반 포스터인데요. 네. 여기에 여성반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동작 치료와 같은 예술놀이를 예술로 노는 놀이터이죠. 이렇게 놀고 그리고 뭔가 에코 소품들을 만드는 학교를 하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딘가 갈 수가 없고 자꾸 요즘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저희 공간에서 애기를 봐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옆에는 청소년들이 들어누워서 미술치료 같은 그런 미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세상을 농사 짓는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12년이 쌓여서 요만큼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돈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선명한 가치들, 변화해가는 가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큰 박수 소리가 나올 만큼 아주 멋진 이 사례 공유였는데요. 이 푸멘 페다고지는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문화도시의 소우주판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정말 이 문화도시가 꿈꾸는 아주 작은 이 원형을 이 푸멘 페다고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사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는 적정기술 강사로 활동 중인 문화도시 추진단의 진일주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중년 분과를 맡고 있고요. 이름은 소개해 준 대로 진일주입니다. 이 울산이라는 데서 신중년을 얘기를 하자니 거의 신중년이 무엇인지부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이 뭔지 그 다음에 요걸 좀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2020년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4명이 은퇴하면 2명 청년이 취업을 하는 거고 1명이 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저출산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다 붓는데 은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뭐 사회에서 외면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균 연령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20년 만에 20살 또 30년 만에 30년의 인생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되고 의료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평균 연령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여기서 밑에 보시는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 표시가 되나요? 안 되죠. 이 우리가 이제 소위 그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고 이 인원이 우리나라 전체에 한 729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4년생에서 75년생까지. 그러면 1차 앞에 거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고 뒤에 64년생부터 75년생까지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1, 2차 다 합치면 1,500만 명이에요. 이 엄청난 이 숫자가 이제 계속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은퇴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이제 정책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이 울산에서 이제 신중년 세대 그러면은 이제 참 은퇴를 하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 아주 이제 좀 심각한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 전에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현대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끝 세대인 62년, 63년생 이때가 정년 퇴직자가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한 2,600명 뭐 이런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58년생부터 68년생까지 한 10년 동안에 한 15,000명이 정년 퇴직을 하게 돼 있는 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울산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17만 명이에요. 그 인구수로 따지면은 한 15% 정도 해당되고 인근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45만 명, 부산 같은 경우는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신중년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신중년 세대가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이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생긴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그 유럽 또는 일본이 이제 좀 굉장히 먼저 대한민국보다 한 7년 정도 먼저 이제 신중년 세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이제 특징들은 뭐냐면은 이 30년 넘게 그 앞만 보고 살아왔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뭐 우물안 개구리라고 볼 수도 있고 갈 곳도 없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좀 의존적으로 좀 살아온 측면이 좀 많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없이 살던 사람들 그때 세대들이라서 더 크게 더 많이 그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더 크게 더 많이만 늘려왔던 세대들이고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은퇴를 대부분 처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연구소에서 2014년도에 퇴직점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분석했던 자료인데 은퇴 후 이제 생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211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대기업을 다녔던 분들은 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제 60% 정도는 충당이 되고 뭐 자기가 퇴직금이나 기타로 준비해야 될 게 한 40%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이제 이 비율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좀 심한 거는 이제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 동네 놀이터에 애들은 없어요. 그 어른들이 장기 뜨고 막걸리 옆에 한 병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완주군 사례이긴 한데 영국의 이제 웨일즈에 보면 맥켄네스의 폐광촌을 리모델링하면서 직업전환 교육을 했던 곳입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은 이미 직업전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해결이 될까? 사실은 이게 해결점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하러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라는 게 전제부터 얘기를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협동이나 공동에 대해서 배워본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글로만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협동을 이해하니까 안 되는 거죠.
좀 여러 가지로 그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인간에 대한 본성, 그 철학과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내년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럼 신중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중년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유치원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모여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파악해서 그래서 진행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네. 진일주 선생님의 발표였는데요. 진일주 선생님은 지금 문화도시 추진단의 신중년 분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신중년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쉽게 얘기하면 베이비부머 세대, 한 50대, 60대 정도의 세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그 문제와 연결해서 진일주 선생님께서 사례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화도시 추진단 분들의 좀 내용적으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현재 문화도시 추진단에서 문화예술분과 간사로 활동 중이신 김수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도시 추진단에서 문화예술분과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저는 산업도시라 일컬어지는 울산의 거대 이미지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다양한 도시의 여러 가치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울산 시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누가 왜 답답한 나에게 물어주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울산은 그저 조용히 가만히 있는 도시가 아니고 그들 나름의 삶에서 요구들을 분출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문화도시의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전환의 울산의 미래를 그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해소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실제로 그 예술이 집행되고 결정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전체 어떤 행정의 커리큘럼이 아니고 예술가들이 그 생태계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논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어떤 설계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는 몫이 문화예술분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차로 진행되고 있는 이 그룹들은 5번에 걸친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요. 우선은 이제 말랑말랑하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르별로 정말로 해소 안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올해 활동을 이어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모든 일정들이 몰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이 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울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이제 가벼운 이야기, 물론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들을 툭툭 뱉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문화도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서로의 이제 필요와 요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문화도시의 방향성과 맞춰 나가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울산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또한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의 어떤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시각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세대, 미래 세대, 그리고 현존하나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야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높이는 과정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도시의 문화도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요구도 좀 움트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최종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 그런 논의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원주의 사례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를 사실은 뭐 기금 공모 사업의 커다란 기금 공모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이미 이전부터 품고 키우고 시민력을 어떻게 더 드러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그런 시간이 쌓여서 예비 문화도시라는 도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울산은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역사를 쌓아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앞으로 문화도시가 목표가 아니고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이냐에 집중해서 분과 토론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제 안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예비 문화도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볼까라는 국리까지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성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더 높이게 되었고 문화도시 춘천과 원주의 사례를 통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어떻게 추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그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자들이다 보니 그 기획적 영역에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자유롭게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국리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과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울산의 시민들이 실제로 어떤 문화적 DNA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DNA를 어떻게 경험적이고 향유할 수 있는 측면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기획적 접근을 해보려고 했고요. 이것이 이제 실행되는 기획은 아니겠으나 저희가 문화도시에 바라는 여러 가지 바람들을 담아서 공통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약간 이제 토론을 하고 기획을 해봤던 그런 어떤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의 이제 개인의 삶, 단체가 아닌 개인의 삶,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또 문화예술 교육으로 어떻게 표현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문화도시라는 것은 어쩌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뭐 사업의 틀, 지원의 틀을 벗어나서 이런 전체적인 여러 이제 생활문화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렇게 평생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창작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통합의 생태계 안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사자들에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제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문화도시를 향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 지원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시민력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해주지 않았으나 끈덕지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생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모임, 시민들의 활동을 문화도시가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임들일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초기 출발하는 단계에 어떤 의견 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조차도 기본적인 기초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시민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화도시가 사실은 1년의 어떤 과정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이해하고 많은 시민들이 더 의견을 제시하고 또 문화예술 관련되어서도 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문화도시 추진단 안에 있는 문화예술분과에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게끔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그런지 우리가 과연 저 논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과가 소모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인 논의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럴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산이 문화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문화도시 추진단과 함께 현재 울산 문화도시 조성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문화도시 추진단 도시와 마을 분과 소속 김대성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와 마을 분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의 이야기로 잠깐 시작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울산으로 직장을 찾아 오시게 되면서 1살 때 제가 울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문제들은 저희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친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도시 사업을 참여하면서 정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울산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울산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봤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방향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좀 울산을 바라봤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던질 텐데 그 안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울산이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계속 배우는 과정들이 쌓이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는 저희가 멈춤의 힘, 전환의 기술, 순환의 관계로 일구는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고 그 방향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울산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는 산업도시로 이렇게 많이 읽혀지지만 역사, 문화, 자연, 인문 여러 면에서 중층성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문화의 원류가 되는 방구대 한각화나 달천 철장들이 울산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문화의 혼종성을 가지고 있는 남방 문화의 처용 설화나 까마귀 삼족으로 대변되는 북방의 문화 같은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은 신라의 항구에서 수출의 항구가 되었고 그리고 울산을 만들고 지탱해왔던 민의 힘으로 울산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이나 독립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자연적으로 봤을 때 산과 강과 바다 모두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태화강이 공업화 과정에서 오염됐을 때 울산의 시민의 저력으로 태화강을 살려내고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가게 되는 계기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인문사회 및 도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런 산업도시 울산의 성장과 그늘이 있었는데요. 한국 경제의 기반의 역할을 해왔지만 그 안에는 이주사 문제, 그렇게 공업 용수를 대기 위해서 댐을 만들면서 이런 이주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공장이 지어지면서 마을이 철거되면서 이주민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해도시의 오명을 안기도 했었고 그 대표적인 온산병 같은 경우들이 우리 도시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 안에서 수많은 팔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찾아서 울산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팔도 향후에나 사택이나 노동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왔던 삶의 문화들이 울산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업 불황의 시기 때 울산 동구의 인구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조선업 불황에 한번 겪었을 때 이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체의 위기로 다가왔던 순간들이었었고요. 그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애 기술이나 이런 산업 명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규모로 대량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울산이라는 도시가 재미없다, 노잼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울산 지역을 떠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울산이라는 도시는 이런 대기업 중심의 문화, 일 중심의 사회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 노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문화들이 그 구분을 넘어서 차별하는 문화까지 우리 도시 안에 좀 팽배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진단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노동과 삶이 분리되면서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일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현대중공을 30몇 년 다니시다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이제 경비 자격증을 따시더니 지금 경비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동 이후에 또 노동하게 되는 이런 일 중독 사회라는 이야기들이 좀 던져졌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멈춰서서 성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정죄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팔도에서 모여든 이주민들이 이제는 대량 은퇴를 앞두고 그들이 이제 생애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서 평생 누군가 만들려고 했던 것들만 만들어 왔던 세대들이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고 자신들이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도시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울산은 이제 탑골섬에서 흐른 물이 태화강 바다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울산의 시간적 흐름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으로 집중된 흐름이 바다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강과 산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발굴하고 연결하고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처럼 역동적인 시민들의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도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저희가 대기업 그리고 큰 문화, 대형 문화 이런 것들만 너무 집중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을 주목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목하고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고민과 그 개인들의 이야기로부터 새로운 출구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우리들의 도시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울산의 산업 진단 결과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울산이라는 도시는 이런 삶의 문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건드리고 도시의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가는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잠시 멈추고 새로운 일상들을 구상해보고 새로운 도전들을 해볼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 도시가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우리 도시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 안에 멈춤의 시간, 전환의 시간, 순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일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멈춤의 시간들을 우리 도시가 제공하고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을지 이런 상상하고 이런 전환들을 실험할 수 있는 전환의 시간들 그리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아니라
인정하고 환대하고 존중하는 연대 문화들이 생겨날 수 있는 순환의 시간들이 우리 도시 안에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화, 관계의 문화들을 우리 도시 안에서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5개의 분과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나 하드웨어 사업이나 이런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모든 이들의 삶을 주목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 보자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그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네,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저희가 좀 앉아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요. 네, 잠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자를 좀 세팅을 하는 동안에 와서 좀 편하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앉아주시죠. 네, 김수진 선생님도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사례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자리해 주시면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좀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좀 그 포맨 페다고지 사례를 듣고 나서 좀 말씀해주신 거를 좀 읽어드리면 문화가 척박한 울산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 12년 동안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단체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개척자의 길을 걸으셨네요. 모든 변화를 삶의 양식 문제로 보고 이 교육과 문화예술을 소통의 출구로 풀어왔다는 말씀 귀하게 듣습니다. 이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이었네요. 페다고지에 가봤는데요. 저런 멋진 공간일 줄 몰랐어요. 공간이 살아 숨쉬네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먼저 좀 그 유미 선생님께서 소감을 좀 들어보신다면 너무 칭찬만 들으셔서 그죠? 그러게요. 얼떨떨하시죠? 네. 그래서 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민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 공공의 어떤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뭐 위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참 울산에서 정말 귀한 것 같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면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2년이라는 시간은. 네. 네, 뭐 저희는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어떤 위에서 내려오는 재정에 의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도 왠지 소비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삶을 위한 나의 도구, 나의 무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민의 힘을 만드는 것을 가장 주목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오면서 아까 뒤에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저희가 12년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그 성남동의 문화의 거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이 장소다. 이건 곧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야. 이러고 확정했습니다. 그때는 도서관이 있었고 작은 우체국이 있었고 그나마 성남동 그 주변에서 숲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찜했었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네. 아마 포맨 페다고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금 울산 시립미술관이죠. 그 생기고 있는 맞은편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거기가 좀 약간 폐허 같았어요. 저희 볼 때만 해도 빈 건물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12년 동안 저희 건물주가 한 번도 월세를 올린 적이 없어요. 좋은 건물주네요. 네. 네, 착한 건물주. 요즘에 그래서 유행하는, 저희가 유지가 가능했고 그러셨구나. 회원들이 이렇게 후원 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10,000원씩 내는 분들, 어떤 분들은 50,000원씩 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될 때 뭐 저희가 극장이 있다 보니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이럴 때는 특별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사를 막 벌입니다. 문화재를.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모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 활동하는 상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활동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어디 가서 뭐 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뭐 차상위 계층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거나 그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소극장 같은 경우는 대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좀 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창발적인 문화 기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다, 후원한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울산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뭔가 좀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초반엔 정말 그런
그렇게 막 홍보하고 알려도 잘 활용해서 기획을 잘 안 하고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너무 멀리 있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나의 삶과 직결돼 있다는 걸 좀 많이 좀 동요하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저희 신중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다 또 착용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지금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면서 지금 이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만큼은 좀 텐션을 높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진일주 선생님 발표를 듣고 나서 좀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이 신중년이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신중년이 살만나는 도시가 된다면 울산의 문화적 품이 더 넓어지고 높아진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년, 문제가 아니라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제가 맞습니다. 신중년이며 이 준공업 퇴직한 분들은 조금 쉬다 일 나가시고 조금 쉬다가 일용직 나가시고 그런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신중년 유치원에 저희 아버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제라도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도시에서도 사실 이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년 분과에 우리 진일주 선생님 포함해서 사실 도시마을분과 김대성 선생님도 그렇고 문화예술분과 김수진 선생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진일주 선생님. 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라서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는데 굉장히 익숙치 않은 세대다. 물론 이제 뭐 지금 신중년 세대,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냥 엉겹결에 그냥 어쩌다 보니 이제 은퇴를 맞이해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전부 이제 한 30년, 40년 동안 숙련된 노동자로서 현장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 일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단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회적으로 낭비다.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뭐 이에 대해서 저희 김대성 선생님이나 김수 선생님 혹시 좀 짧게 덧붙여 주시면 아까 김대성 선생님도 발표하셨지만 아버님께서 또 현대중공업에 재직을 하셨고 지금은 또 퇴직을 하신 상태이신 거잖아요. 네. 또 들으시면서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네. 네. 제가 저 질문을 한 번만. 네네. 다시 그 한번. 신중년에 네. 대해서 지금 세대에 대해서 사실 방금 댓글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문화도시 울산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일단은 저희 도시가 네네. 개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는 하마터면 학교라고 해서 하마터면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던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네.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담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고 이 도시 안에 많이 생겨나다 보면 나도 한번 멈춰보고 싶고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라는 것들에 대한 많은 욕망들이 나타나고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꼭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김수진 선생님께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정책과 행정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이 계층별, 이 권역별, 장르별, 선순환 구조형 협업 모델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굉장히 또 선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화도시에 우리가 이제 시민력이 이렇게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모두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기금 공모 사업의 어떤 지원 방식으로 이해가 아니고 울산이라는 도시가 미래에는 어떤 도시로 살아남을 것인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네. 아주 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어떤 기금을 공모하고 그 사업을 따오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사업일수록의 행정과 이 지원 기관이 중심이 되고 또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진행되어 온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우선은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그들이 우리 생태계에서 사실은 이제 작은 하나의 재단의 지원 사업을 두고서도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앞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 배울 점이 없는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좀 성장하는 그런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도와 실험들 그리고 활동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력들이 성장을 해야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그런 행정 지원이라는 방식에 있어서 시민들이 훨씬 더 큰 목소리로 당사자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유미 선생님을 제외하고 문화도시 추진단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그 문화도시 추진단이 지금 5개 분과가 있잖아요. 앞으로 좀 더 이게 분과가 좀 더 많이 생겨야 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드는데 뭐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분과들이 좀 앞으로 생겨나야 될지, 또 어떤 분들이 아까 또 원주 차례 때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였는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울산에서 좀 어떤 분들이 좀 더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페다고지의 사례를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점점 많이 이제 부각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선은 좀 멈추고 생각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미 많은 세대들과 많은 계층들과 사실 사업을 진행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들이 다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미래 세대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렇게 이제 분과에 담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계층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겠고, 그러나 오늘의 아쉬움은 앞으로의 문화도시 과정에서 울산이 정말 귀한 경험으로 계속 걸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참여 그룹들은 사실은 대규모의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소규모의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그런 단체들까지도, 그런 모임들까지도 이 논의에 아주 중요한 의견 그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좀 읽어드리면 어쩌면 문화도시를 시작하려는 울산 지역에 먼저 여러 가지 일상 문화를 바꾸는 문화적 실험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한 사례는 대단합니다. 울산은 청소년 목소리가 없는 도시이기도 한데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좀 문화도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말씀 안 하신 유미 선생님도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페다고지에서 여러 이제 틈새 대한 학교들을 열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청소년 예술 인문학교 다다 프로젝트,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 틈사이 학교, 그다음에 페다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2명이 모이면 그것이 학교가 되고, 또 5명, 뭐 최고로 한 7명 정도 있다가 또 뚝뚝 떨어져 나고, 어때는 1명이 남아도 그 한 학생을 데리고 같이 이제 페다스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른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캘리그라피를 배운다든지, 또 뭐 책을 읽는다든지, 또 영화 보고 철학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어디서도 제도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담아낼 컨테이너가 되어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컨테이너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몇 명이 모이면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좀 지역에 다른 데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엮어주고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하는 이런 공간들은 저는 이제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이 뭐 울주군에서 오기도 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동구에서도 오고 네, 네. 어디 갈 곳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친구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학교라는 구조가 너무 힘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와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공간은 정말 이 도시의 곳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에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짧게 한 분씩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소감 뭐 정도로 아니면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일주 선생님부터 네, 좀 말씀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울산 시민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고, 네,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유미 선생님께서도 이어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는 어떤 것을 예술이나 인문학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함께 좀 곳곳에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대성 선생님. 네. 네. 제가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방과후 마을 학교 하는 성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는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아이들은 방과후 성애님을 돈 벌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아이들과 만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가 뭐 이것도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같이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좀 다른 일상을 좀 구상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런 도전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그게 쌓여서 우리 도시 전체가 좀 다르게 되는 약간 그런 다른 도시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좀 같이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수신 선생님께서. 네. 저는 이 과정에서 문화도시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조차도 얼마나 수동적인 결정 과정에 내맡기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누가 결정해주는 문화도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자면은 그 곳곳에 개인들이 사실은 조금 더 치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앞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서 사실 그냥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도시 시민으로서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당사자의 한 명으로 이 논의를 참가하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은 시민들과 이 논의를 확장해서 갈 수 있을 거냐. 그런데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의 참여밖에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폭넓지 않은 여론조사였으나 그 설문지를 통해서 사실 50% 이상의 시민들이 기꺼이 참여하겠다라는 답을 주신 것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많은 기운을 받은 예, 그런 경험이었고요. 그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좀 내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담아내고 그런 기획자, 그런 행정, 그런 문화도시의 마음들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도 꼭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서 꼭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도시 추진단과 문화재단, 그리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울산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시민공휴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울산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